안녕하세요, 아크입니다. 오늘은 한동안 아빠크래프트 채널의 얼굴이 될 캐릭터의 마지막 아크 패밀리 만들기입니다. 지난 영상에서는 아크 캐릭터와 의자, 소도구, 미니어처를 피모 클레이 그리고 하드스틱으로 만들었습니다. 오늘은 남은 캐릭터인 아크 패밀리를 컬러 클레이만으로 만들려고 합니다. 인기 있는 캐릭터는 아니지만 재미있게 보아주세요. 그럼 저는 작업하러 갑니다. 안녕하세요, 설정의 해설자님. 오늘은 아크가 아크 패밀리를 만든다고 하던데 아크 패밀리는 뭘로 만든다고 하던가요? 네, 안녕하세요, 아설님. 오늘은 클레이 중에서 컬러 클레이를 통해서 아크 패밀리를 만든다고 하더라고요. 컬러 클레이요? 컬러 클레이는 또 뭔가요? 네, 요즘에 클레이들이 참 많이 나와 있습니다. 저번에 아크가 만든 아크 캐릭터의 클레이는 폴리머 클레이라고 구워야 굳는 성질을 가진 클레이입니다. 오늘 만들 컬러 클레이는 클레이 하면 익숙하지 않을까 싶은 천사점토 같은 자연상에서 굳는 성질을 가진 클레이입니다. 아, 천사점토나 아이클레이 같은 클레이군요. 먼저 만든 피머 클레이와 오늘 만들 컬러 클레이 차이가 있습니까? 네, 대표적인 것이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자연산에서 굳히느냐 아니면 구워야 굳히느냐의 차이가 있습니다. 이 얘기는 만드는 방법의 차이가 생기고 만들고 나서도 차이가 생긴다는 얘기입니다. 폴리머 클레이는 폴리머 클레이 자체의 밀도가 아주 높습니다. 단단하고요. 자연상에서 굳지 않으니까 모양을 성형하고 만들어가는데 시간을 많이 쓸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천사나 아이클레이, 여기서는 컬러 클레이 같은 경우에는 밀도가 아주 낮습니다. 가볍고요. 하다 보면 손가락을 쥐고 있는 상태에도 변형이 시작될 만큼 연한 재질에 자연상에서도 굳기 때문에 만드는 시간을 빨리 해야 된다는 차이가 있습니다. 완성 후에도 보면 폴리머 클레이 같은 경우는 돌만큼은 아니지만 아주 단단하게 굳고 무게감도 있기 때문에 액세서리 같은 경우를 사용할 정도의 강도를 가집니다. 반면 천사, 아이, 컬러 클레이는 자꾸 휘면 휘어지고 이렇게 튕기면 튕겨지기도 할 만큼 연하지요. 그리고 스폰지보다는 조금 무겁고 지우개보다는 많이 가벼운 그런 차이가 있습니다. 네, 일전에 설충 해설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뭔가 되게 빨리 작업을 하는 듯한 인상이 있습니다. 예, 일전에 아크가 아크 캐릭터를 만든 방식은 축성식이라고 스스로 정의하는 소조 형태의 모양을 덧붙이면서 만드는, 그러니까 작업 시간이 좀 걸려도 모양을 세밀하게 만드는 작업을 했고요. 오늘은 완성된 하나하나를 만들어서 붙이는 형태로 작업을 하는 아크 스스로 얘기하는 조립식 형태의 작업을 할 것 같습니다. 일전에 말씀하셨던 조립식 방식을 오늘 하는 거군요. 예, 오늘은 조립식 형태의 작업을 할 거예요. 아크가 얘기하는 거죠. 지금 화면에 보면 이제 엉덩이 부분을 덧붙이는데 저거는 이제 엉덩이 부분의 다리 부분이랑 너무 차이가 나고 저 위에 이제 옷이라고 하는 걸 입힐 거라 저렇게 덧붙여도 되겠다 싶어서 지금 위에 덧붙이는 작업을 하는데 오늘 작업은 분명히 아크가 스스로 구분하는 조립식, 그러니까 하나하나 완성된 형태의 것들을 붙여나가는 작업으로 작업을 할 겁니다. 네, 오늘은 조립식으로 작업을 할 거군요. 근데 굳이 폴리머 크레인은 축성식으로 작업을 하고 이 지금 컬러 크레인은 조립식으로 작업을 해야 되는 뭐 큰 이유가 있습니까? 뭐 축성식이나 조립식이나 뭐 말장난이죠. 그냥 아크가 스스로 구분하는 거고요. 일단은 축성식이라고 말하는 소조 방식은 이제 전통적인 방식이죠. 클레이, 그러니까 진흙을 위에다 이제 덧붙이면서 이제 모양을 소조 형태로 만들어가는 방식을 이제 아크는 이제 축성식이라고 하는데요. 그게 예전에 많이 했던 방식이에요. 왜냐면 예전에는 재질이나 이런 것들이 되게 안 좋았어요. 그래서 모양을 하나하나 만들어서 위에 덧붙이는 형태로 하면서 물이나 이런 것들로 이제 면을 고르면서 형태를 이제 하나하나 완성해서 잡아갔거든요. 지금은 클레이 자체가 너무 좋아졌어요. 그래서 굳이 그렇게까지 하지 않아도 모양이 아주 잘 나옵니다. 클레이가. 그리고 손에도 잘 묻어나지도 않고요. 그러니까 굳이 뭐 이렇게 다른 재질을 묻혀가면서 작업을 할 필요도 없고 위에 이제 더 입히는 작업들을 굳이 할 필요가 없어진 거죠. 그리고 또 지금 컬러 클레이나 아이 클레이 이제 그리고 뭐 천사점토나 이런 것들이 덧붙였을 때 경계면을 일단 지우기가 쉽지가 않아요. 그러니까 이제 그 자체가 이제 잘 이제 완성돼서 나오다 보니까 요즘에 이제 유튜브에서 작업하시는 분들은 이제 그런 부분에 그런 식으로 작업을 하는 거죠. 근데 그렇게 작업을 하려면 일단 손에서 이제 갖고 있는 손이 기억하는 기억력이 좀 있어야 됩니다. 그러니까 이제 내공이라고 하죠. 그러니까 얼마나 크게 만들고 얼마나 형태를 만들고 이렇게 완성되어서 이제 다음에 이제 덧붙이거나 이런 식의 작업을 하지 않아도 될 수 있을 정도의 내공을 가지고 있는 분들이 그렇게 작업을 많이 하죠. 그런 의미에서 보면 아크는 지금 좀 내공이 딸리는 게 맞고요. 그리고 이제 저렇게 이제 작업을 해나가다 보면 아크도 아마 이제 조립식 형태로 완성된 형태의 작업들을 이제 덧붙여가는 작업으로 해 나가지 않을까 싶습니다. 방금 옷 작업하는 거를 보니까 위에 있는 통에 있는 거를 발라서 쓰던데 저번에 폴리머에서 사용했던 것처럼 베이비 오일을 바르면서 작업을 하는 건가요?
네, 지금 쓰고 있는 거는요, 물입니다. 베이비 오일을 써도 되는데 사용하는 성질이 좀 달라요. 설명을 좀 드린다면 일전에 아크 캐릭터를 폴리머 클레이로 만들 때도 얘기 드렸지만 영상을 함축해서 보여드리다 보면 보여드릴 수 없는 부분들이 생겨요. 가령 이 영상도 역시 상당히 긴데 3개 캐릭터를 총 8시간쯤 촬영했고 길면 사람들이 안 보는데 아크가 미친 척하고 무려 16분이나 되는 동영상으로 줄여서 일단 보여드리는 거죠. 이렇게 줄이다 보면 성형을 하고 다듬고 하는 것, 일단 좀 굳힌 다음에 성형해야 될 때 등 작업 노하우의 상당 부분을 영상에 담을 수 없어요. 물은 이런 류의 클레이를 사용할 때 적절히 사용하면 좋은 점이 참 많거든요. 컬러 클레이 작업할 때 물은 어떤 식으로 씁니까? 네, 일단 물에 대해서 물 사용법에 대해서 아시려면 이런 류의 클레이, 그러니까 천사점토, 아이 클레이, 지금 사용하고 있는 컬러 클레이 종류의 그 특성을 좀 아실 필요가 있어요. 보통 이제 사람들이 잘못 알고 계시는 것 중에 하나가 컬러 클레이가 빨리 굳는다라고 생각을 해요. 자연상에서 굳으니까 빨리 굳지요. 그러니까 겉면만 근데 굳어요. 겉면만 굳고 딱딱해지는데 속은 이제 덜 굳은 상태로 있거든요. 1시간에서 최소 3시간 이상을 굳혀야지 완전히 굳는 것 같아요. 이런 식의 현상들을 어디서 확인할 수 있냐면 동그란 거 같은 경우에 손 위에다 올려놓고 성형을 하다 보면 뒤쪽이 눌려있는 경우들을 확인해요. 그런 부분들이 이제 겉에는 이제 굳었는데 속이 덜 굳어서 눌리는 현상들이 생기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물 같은 경우나 이제 아쿠가 사용하는 건 물도 있고 베이비 오일도 있고 비눗물을 조금 담아서 저렇게 쓰기도 해요. 그러니까 많이 완전히 녹여야 될 필요가 있거나 빨리 녹여야 될 필요가 있을 때는 비눗물을 좀 쓰고요. 이제 다 쓴 클레이들을 봉지 같은 데 담아다 물에다가 담가 놓으면 한 하루 정도 지나면 다시 원래 클레이로 돌아와 있는 경우가 있거든요. 그런 작업을 하실 때 이건 참고 팁이기도 한데 그럴 때는 아크 같은 경우에는 물도 넣고 비눗물도 조금 넣고 그 다음에 이제 베이비 오일도 같이 섞어서 이제 주물러 줍니다. 그러면 이제 원상태의 클레이에 이제 색깔만 좀 변형되어 있는 원상태의 클레이를 얻을 수도 있어요. 그런 식의 작업들을 할 수 있기 때문에 물은 성형을 하는데 이제 겉은 굳어도 상관없는데 가령 이제 팔 같은 경우 이제 팔 어깨 부분이 약간 굳어 있을 때 성형이 더 잘 되고 그러니까 모양 변형이 잘 되거든요. 물론 많이 녹이면 갈라지듯이 찍찍 갈라지는 형태가 됩니다. 그래서 이제 모양 성형을 잡을 때 어느 정도 굳힌 다음에 모양 성형을 잡을 때 그렇게 되면 굳은 상태에서 이제 클레이하고 클레이가 잘 안 굳잖아요. 그럴 때 물을 조금만 이제 칠해지면 이제 접합물이 이제 본드 발라놓은 것처럼 이제 잘 굳기도 합니다. 그렇게 해서 잘 안 굳을 때는 이제 비눗물 같은 경우를 쓰면 조금 더 잘 되기도 하고요. 그러니까 그런 식으로 클레이가 가지고 있는 성질에 따라서 이제 물을 사용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최종적으로 이제 작업이 다 끝나고 났을 때 일전에 폴리머 클레이에서도 그랬지 않습니까? 이제 겉면을 베이비 오일로 이렇게 한번 이렇게 발라주죠. 그리고 이제 먼지 같은 것들, 이물질 같은 거를 제거를 했잖아요. 컬러 클레이도 똑같은 게 가능해요. 왜냐면 밀려 나오거든요. 근데 물을 너무 또 많이 사용하면 저 클레이가 폴리머 클레이는 이제 색상을 많이 오래 가지고 있습니다. 아무리 밟아도. 근데 지금 컬러 클레이 같은 경우에는 뜨게 돼요. 그러니까 색상이랑 클레이 자체가 분해되어서 이렇게 벌어지는 경우들이 생겼어요. 그런 부분들을 좀 조심하면서 이제 적당량, 그러니까 아주 조금씩 발라서 성형을 가하거나 모양을 다듬거나 이제 갈라진 면을 이제 채워 넣거나 이제 형태를 다시 잡거나 이런 식의, 그러니까 굳어 있는 거를 붙이거나 이런 식의 물을 사용할 수가 있습니다. 컬러 클레이 작업을 할 때 그냥 바로 이렇게 연한 상태에서 작업을 하는 것보다 약간 굳히면서 작업을 하는 게 좋은 건가요? 네, 보통 사용하실 때 그 지퍼백 같은데 이렇게 물패해 놓고 그 다음에 빼서 연한 상태의 것들을 바로 사용을 하시잖아요. 그 부분은 별로 좋지가 않은 것 같아요. 일단은 실온에 약간 방치해서 약간 굳어갈 때쯤, 그러니까 굳었을 때가 아닙니다. 그러니까 겉모습이 딱딱하게 굳어버리면 이게 굳으면서 내가 변형을 주면 이렇게 쫙쫙 갈라져요. 그러니까 그렇지 않을 정도. 그러니까 전체적으로 살짝 그러니까 굳어가는 쯤, 그때부터 작업을 시작하는 게 여러모로 이점이 있습니다. 그리고 일단 손에 들고 작업을 하시거나 뭐 어떤 식의 작업들보다는 일단은 그 바닥 유리판 같은 데다 놓고 작업을 하시는 게 유리한 부분이 좀 많고요. 그러니까 약간 굳었을 때 그때는 확실히 성형이나 조형이 편합니다. 그래서 유튜브 같은 데서 작업하시는 거, 그러니까 아크 말로 하는 조립식이라는 게 그렇게 해서 작업을 해서 그렇거든요. 네, 실질적으로 지금 유튜브에 올라와 있는 상당수의 이제 클레이 영상을 보면 이제 작업 영상은 아마 보통 한 두세 시간씩 촬영을 했을 건데 이제 바로 이제 5분물, 10분물로 이제 줄이는 과정에서 아마 그것들이 노하우들이 상당히 배제되어 있다라고 보여요. 대표적인 것들이 이제 옷을 만들 때 아크가 지금 이제 유리판에다가 이제 밀대로 옷을 이렇게 밀지 않습니까? 그러면 아크 같은 경우에는 성격이 워낙에 제가 좀 많이 급하잖아요. 쟤는 알면서도 그러니까 참 미워요. 어떤 때는 뒤통수 때려주고 싶은데, 그러니까 보면 이제 그 변형되어 있는 것들이 이제 밀고 이제 그러니까 띄어내는 과정에서 변형이 된다는 것들이 이렇게 보여요. 그러니까 아마 정성을 가지고 있다는 게 많이 느껴지는데 실질적으로 유튜브 영상 같은 데서 보면 저런 것들을 작업을 할 때 종이와 가까운 질감 형태를 띠는 경우들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경우에는 아마 상당히 많은 시간을 붙였다라고 보여지는 거죠. 그리고 이제 그걸 붙이는 과정에서 저런 물이나 어떤 다른 형태의 것들을 첨가해서 작업을 하겠죠.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이제 DIY 영상을 보시면 영상 작업으로 따라 하시는 분들은 아마 가장 부딪히는 부분이 그런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을 아마 참고하시면서 영상을 확인하시는 게 상당히 많이 도움이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네, 컬러 크레인의 이쪽 작업을 할 때 이 외에 또 팁이 있습니까?
예, 일단은 도구들을 보면 이제 아크가 이것저것 막 만들어서 쓰는 게 보이잖아요. 뭐 사는 도구도 있고 저렇게 만들어서 쓰는 도구들도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화면에도 나오고 있지만 살짝살짝 말릴 때는 저 드라이기 같은 경우 좋습니다. 그러니까 살짝살짝 말려서 할 때가 있거든요. 아크 같은 경우에는 어쨌든 축성식으로 작업을 하다가 이제 저런 식으로 조립식으로 작업을 하려 그러니까 이제 면을 없애는 방식이 조금 다르죠. 그리고 일반 작업하시는 거랑 좀 다른 부분은 어쨌든 면을 없앤다는데 일단은 그 경계면을 없앤다라고 하는 데 대한 강박증 같은 게 좀 있는 게 사실이고요. 그리고 일단 작업을 하던 방식이 축성식으로 작업을 해서 위에다 덧붙이니까 물사용이 좀 많아요. 물사용이 좀 많다는 건 아까 전에도 얘기 드렸지만 이제 색이 이제 클레이 자체 컬러 클레이 같은 경우에는 컬러 클레이나 천사는 이제 색이 없으니까 뭐 아이 클레이 같은 경우 이제 색분해가 돼요. 그러니까 물을 많이 바르는 게 좋은 게 아니에요. 아까 지금 이 영상에서 보면 한 부분 되게 물을 많이 사용했다는 게 느껴지는 경우들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물기 제거하는데 일단은 말리는데 그 드라이기 같은 게 좀 도움이 되더라고요. 근데 드라이기를 사용하실 때 좀 주의하셔야 되는 부분이 있다면 컬러 클레이나 아이 클레이 그리고 저 뭐 천사점토 이런 것들을 열을 주면 이게 팽창을 합니다. 팽창을 했다가 다시 수축을 하거든요. 그러면 말랐을 때 그 부분이 이렇게 조금 쭈글쭈글해질 수가 있어요. 겉면이. 그러니까 그런 부분은 주의하시면서 그 정도가 안 되게 그러니까 열을 주지 않을 정도. 찬바람 같은 경우는 괜찮겠네요. 그러니까 그런 식으로 말리는 거를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고요. 컬러 클레이 같은 경우 아이 클레이도 마찬가지지만 물기를 너무 많이 주면 색깔이 분명히 클레이랑 뜹니다. 그러니까 분해가 돼요. 그래서 점박이처럼 이렇게 변해 가는 경우가 있어요. 그 부분도 확실히 주의해야 될 부분이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말리면서 작업하실 때 그리고 이제 심지를 씹는 게 이제 마르지 않은 상태에서 이제 철사를 목이나 이런 안쪽에 이제 고정을 시키기 위해서 심지를 넣으면 나중에 저게 아이클레이는 묻어 나와요. 그 속에가 덜 굳은 상태에서는. 그러니까 그런 부분 일단 마른 다음에 심지를 넣는 거 그런 부분들을 체킹을 하시는 게 필요할 것 같습니다. 예, 이거는 뭐 팁은 아니고요. 작업 에피소드를 이제 그 보시는 분들이 혹시 이제 작업하시는 분들이 있다면 이제 참고하시라고 얘기를 잠깐 드린다면 원래 아크 패밀리는 전체가 다 깃발을 들고 있습니다. 지금 영상이나 저번 영상에서 지나간 스케치를 보면 전부 깃발을 하나씩 들고 있거든요. 그래서 지금 제작했던 것들 가령 땡그리 아내님도 그렇고 똥그리 따님도 그렇고 지금 오른손에 무언가를 들 수 있도록 철사를 꽂아 있는 손 모양을 만들었잖아요. 원래 깃발을 만들려고 했는데 작업을 하다가 테스트하다가 보니까 컬러 크레이는 저 깃발을 들 수 있는 무게를 지탱할 수 없다라고 하는 판단이 들었어요. 아마 폴리머 크레이였으면 깃발을 드는데 무리가 없었을 겁니다. 폴리머가 갖고 있는 어떤 무게감이 분명히 있고 강도도 분명히 있으니까요. 근데 지금 컬러 크레이, 아이 클레이도 마찬가지였겠지만 이런 식의 클레이들은 저 무게를 지탱할 수 없다라고 하는 판단이 들어서 사진 촬영 후에 후작업으로 이제 말풍선 같은 텍스트를 넣었는데요. 일단은 이제 지금 이 영상을 보시면서 16분인데 일단 관심 있는 분들이 먼저 보시지 않겠어요? 이 영상을 보면서 작업 참고를 하실 분들이 계시다면 일단은 재료가 가지고 있는 그 특성을 확인을 하시고 어떤 작업을 하시는 게 좋지 않을까 싶습니다. 일단은 컬러 크레이는 분명히 무게감이나 이런 부분, 강도나 이런 부분이 분명히 약합니다. 그래서 일단 저도 수정을 했던 거고요. 초기 계획하고는 다르게. 그렇다고 저거를 이제 그 부분을 채우겠다고 만약에 펀딩을 하게 되면 나중에 촬영을 쓸 때 유연성이 떨어진다고 판단이 들었거든요. 그래서 저 부분을 이제 아내님이 그러니까 땡글님이 그 아크네 집에 경제적인 모든 걸 지고 있기 때문에 허가 없이 아무 작업도 못하기 때문에 돈을 드는 형태로 이제 바꿨는데요. 그리고 지금 사진을 찍을 때 보면 좀 아쉬운 부분이긴 하지만 사진을 찍을 때 보면 아내님의 저 뒤에 긴 머리가 안 보여요. 그건 좀 잘못했죠. 옆으로 꺾었어야 되는데 뭐 그런 부분들 그러니까 초기에 계획을 하고 뭐 사진을 촬영을 하시거나 이러신 분들이 있으면 그런 부분은 참고하실 필요는 있을 것 같아요. 한마디로 아크는 참 띠래요. 작업하고 나서 대신 재질이 가지고 있는 어떤 그 형태감, 무게감, 질감 이런 부분에 대한 차이를 알면서 선택하시면서 어느 한쪽이 아니라 선택하시면서 작업을 하시면 더 좋은 작업이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합니다. 아크가 여기 나와 있는 도구들도 제작법을 올린다고 하던가요? 예, 일단은 아크가 구형이잖아요. 구식인간이에요. 그러니까 옛날부터 DIY를 했던 사람들은 지금처럼 이렇게 공구가 좋지가 않아서 일단 작업을 자기가 공구를 일단 만들어서 많이 쓰거든요. 참고로 뭐 지금 아크 영상을 찍었던 그 조명은 샀겠지만 조명 밑에 있는 다이 그 다음에 앞에 이제 디퓨저 같은 경우도 아크가 만들어 쓰거든요. 그러니까 짬짬이 지금 만들었던 거 이 저번 영상에서 많이 썼던 뭐 실리콘북 같은 경우 그런 경우 제작법에 도구 제작법도 일단은 이제 아크가 항목으로 아바크래프트에 지금 항목으로 만들어놔서 도구 제작법도 일단 올릴 거고요. 그리고 아마도 지금 이제 DIY 해설 방송은 이제 저번에 폴리머 그리고 이제 DIY 미니어처 만드는 거 그다음에 오늘 이제 컬러 크레이까지 해서 일단은 아마 당분간은 그 DIY 해설 방송보다는 작업 방송으로 이제 다음 작업은 작업 방송으로 나가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리고 뭐 요청이 있으면 아마 해설 방송도 이제 같이 올릴 거고요. 그리고 지금 다른 형태의 작업들을 지금 기획을 많이 하고 있어서 일단은 천천히 재미있는 영상 뭐 어쨌든 아크는 지금 제 미쳤어요. 제 미친 건 맞아요. 그러니까 지금 아크는 지금 세상을 다크월드 그러니까 다크서클이 가득한 세상을 만들겠다 그런 거창한 지금 꿈을 꾸고 지금 작업을 하는 거라 천천히 이제 아마 작업 영상을 올리지 않을까 싶습니다. 이거 외에도 그 숲 파츠 같은 것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뭐 DIY 하는데
그런 것들도 지금 아크는 일단 만들어 쓰는 것들이 많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 기다려 주시면 이것저것 뭐 재미있는 영상은 아니겠지만 작업에 도움이 되는 영상들을 이제 아크가 기획해서 올리지 않을까 싶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크입니다. 오늘은 한동안 아빠크래프트 채널의 얼굴이 될 아크 패밀리 만들기를 컬러 크레이로 제작해 보았습니다. 인기 있거나 관심 있는 것이 아닌 캐릭터를 만들었는데 끝까지 보아주셔서 감사합니다. 언제나 노력하는 아크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다크서클이 가득한 세상을 위해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립니다. 아빠크래프트는 다크월드를 위해 다양한 장원물 영상 제작과 제작에 도움이 되는 영상을 제작하려 합니다. 아크는 다음 작업하러 갑니다. 그럼 굿잡!